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지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혼조세로 좀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수 낙폭을 줄이고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 끝나는 상황이었죠.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달에 FOMC 회의 때 발언 내용을 한 달 뒤에 그 제롬 파월이 성명서 언급한 거하고 많이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FOMC 의사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성명서 발표와 내용이 다른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당국자들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걸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개선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인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 무슨 일각에서는 그런 금리, 뭐 중립금리를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가 맞을 거예요. 그럼 연준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를 지금 내린 것이 빠른 걸까? 저는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하 저도 3번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상당히 빨리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미국의 대형 6개 은행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이 서서히 수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익스포저가 다 나오지 않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2%까지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2%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침체, 디플레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중국도 지금 디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미국과는 경제적이나 상황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번에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31%까지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 4.66까지. 그래서 $1도 여기에서 1335원 정도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소폭 올라서 77불 91센트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안짝에서의 움직임이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이 4일 연속으로 하락해서 오늘 소폭 하락했죠.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가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가서 고평가 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슈퍼스타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렇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가 되게 높았는데 이 실적 발표가 그 기대를 더 뛰어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상황이 돼서 지금 시간에서 거의 7%, 8%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시가총액이 3위니까요. 지금 또 다시 시가총액이 5위로 밀렸다가 다시 3위로 올라왔을 확률이 높은데요. 7, 8% 뛰면은 뭐 주가는 미니선물 다 0.7%? 해외 미니선물 0.7% 이상 오를 확률이 높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완전히 대박을 치고 있는 현재 모습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선물은 지금 어제 끝난 거고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좀 더 높은 걸로 봅니다. 나스닥 0.03% 하락, 다운 0.13% 상승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운은 0.5%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21선을 살짝 뭐 이탈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서서 수평으로 횡보를 한 상태고요.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1선을 이탈했고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었는데 쭉 낙폭주여서 0.3%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그러니까 결국 다운은 나스닥 전부 다 하락 쪽에 있었다. 뭐 이게 정답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FOMC 의사록을 보면은 금리 인상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서비텍사스 중진류가 아까 77불까지 올라왔는데요. 박스권이라 그랬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또 내려가다가 살짝 20을 지지하고 올라왔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갔었네요. 마이너스 2%까지 갔었던 모습이 있었네요. 어쨌든 지금 이 서비텍사스 중진류도 박스권에 갇혀서의 움직임이 계속 보이네요. 근데 오늘 차트가 캔들이 안 나온 걸로 보이네요. 어저께 캔들인 것 같습니다. 21일. 근데 가격은 반영이 되는데 캔들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요 정도 위치. 그러니까 박스권 안쪽에서의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삼성그룹을 쓸어담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거의 10조, 9조에 10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중에 절반이 삼성그룹주입니다. 특히 삼성물산 외국인 보유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지분이 54.4%, 최고가 54.1%였습니다. 지난번에 주가를 막 삼성전자를 누를 때 외국인 지분이 49%.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5%가 더 늘어난 거고 최고치를 갱신한 거죠. 이번에 매수 금액 중에 삼성전자 2조 5천억 샀고요. 삼성물산 7천억, 삼성바이오 4,200억, 삼성전자 우선적 5,400억, 삼성생명 2천억, 삼성 SDS 1,500억 이렇게 해서 삼성그룹주에 올인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가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아마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그룹주를 외국인이 쓸어담는다. 이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거의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위쪽에. 그러니까 이들을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코스피가 정체되어 있지만 약간 횡보하면서 어설프지만 결국 갈 것을 이 외국인의 어떤 투자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진짜 답답할 정도죠. 삼성전자는 그냥 뭐 횡보입니다. 횡보.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횡보인데요. 이 삼성 물산 같은 종목들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이번에 이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보시면 많이 뛰었어요. 왜 그러죠? 이 저퍼주잖아요. 저 PBR주. 그래서 저 PBR주라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조만간 방향을 재개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왜 개미들이 한 달간 10조를 매도했는데요. 이게 이제 2, 3년 전과 반대가 됐습니다. 2, 3년 전에 개미만 샀습니다. 개미만. 삼성전자 쪽으로. 그러다 그들이 팔고 나갑니다. 이거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한국자 너무 못 믿겠다. 오를 때 팔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저 PBR주들 중에 현대차는 2조 팔았고 기아차도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경우 수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확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을 거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요. 하루 이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상속세 문제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가지고 시작하면 후발주자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시장은 왜 개인들이 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움켜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팔아줘서 수급이 풀어주면 주가는 더 갈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 나쁘지 않은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